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실버 민주주의야.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좌파 정책들이 어떻게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를 만들었는지 말하려고 해. 인플레이션의 함정. 좌파 정치인들은 항상 같은 수법을 써. 1단계 돈을 뿌려. 2단계 불평등을 만들어. 3단계 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돈을 뿌려. 포퓰리즘이지. 나머지 PC 페미니즘, ESG, DI, 불평등, 반능력주의 등등은 돈을 뿌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야. 시선 돌리기지. 이게 선을 넘어 현실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켰어. 팬더믹 머니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야. 그런 다음 잘나빠진 철학자들은 비민주적인 락다운과 백신 실험을 겪은 사람들에게 파시즘 거리기 시작하지. 그들이 일조했으면서 여기서 물어보자. 그래, 불평등을 없애겠다는 게 팬더믹 머니였잖아.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났고 너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불평등이 심화된 것 같냐? 아니면 잘 살게 된 것 같냐? 대다수 대답은 전자일 거다. 후자라고 생각하면 그래, 존중해. 모르면 인플레이션을 얻어 맞아야지.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 하에 펼쳐진 정책들이 실제로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을까? 돈을 뿌리면 화폐 가치는 떨어져. 이걸 아무도 신경 안 써. 오직 가격표만 봐. 주가, 물건값, 부동산 판매 가격은 가치가 아닌데? 기본 경제 원리야. 그 결과 구매력이 극단적으로 낮아지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생겨. 이걸 지금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면 좌파들은 다시 외친다. 봐라, 일하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이 생겼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시 정부 돈을 뿌린다. 그럼 순간 좋아진 것처럼 느껴도 다시 가난해져. 인슐린 쇼크처럼, 마약 금단처럼. 악순환의 시작이야. 소위 문과 출신 좌파 운동가들은 계급투쟁, 불평등, 재분배를 외치며 이 악순환을 정당화한다. 그들은 계급투쟁을 하기 위해 돈을 뿌리고 돈을 뿌리기 위해 계급투쟁을 해. 그 결과? 이를 통해 사회계층을 이동할 수 있던 시스템이 사라져. 시장경제의 최대 장점이 사라지고 봉건시대의 계급화가 시작된다. 즉 고착화된 계급사회가 탄생해. 봉건사회는 왜 무너졌지? 르네상스 상업으로. 엘리트 귀족주의는 언제 무너졌지? 산업혁명 이후 미국식 시장경제로. 즉 신산업, 신상업, 신경제로. 이것이 바로 전 세계 청년들이 기성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현실이야.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착취 렌트와 신용 배급이 결과고, 부동산 가격은 높게 오르고 임대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하고, 어느 나라든 30대쯤 집을 사보려고 하지. 이 30대가 집을 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남는 돈은 점점 줄어들어. 이래서 연봉을 올린다. 뿌린 돈 때문에 세금은 높아져. 렌트와 식료품 포함해서 생활비는 더 들어가. 그리고 계속 오르는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 결국 더 큰 빚을 져야 해. 저축해? 저축한 돈의 구매력이 줄어드는데 결국 도박장 가라는 거지. 일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이 시스템의 진짜 수혜자는 누구일까? 부동산을 잘 받은 기득권, 중산층화된 기성세대들. 돈 뿌려서 기성세대들이 혜택을 얻었지. 임대사업자, 건설업자, 은행 등 자산을 쥐고 있는 기성세대들. 그들은 구산업자들이야. 그들은 청년세대의 미래를 저당 잡아 자산을 늘리고 있어. 특히 부동산. 차라리 금융자산이면 모두에게 뿌려지는데 미국처럼 금융화된 국가는 적어.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10년 수익률 순서야. 1. 부동산. 2. 금. 3. 저축. 4. 주식. 미국과 아시아의 차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월스트리트와 같은 신흥 분야는 30대 전후가 주류야. 비록 많지는 않지만 지분 지급과 같은 형태로 계급 이동의 기회를 제공해왔어. 즉 청년들이 다음 문명을 만드는 신흥 분야지. 그게 당신들이 본 2015년 이후 테크 시대야. 그러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기회조차 차단되었어. 금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도한 규제가 혁신 기업들을 질식시켰어. 글로벌 VC는 모두 철수했어.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플랫폼 국감을 4년 연속으로 실시했어. 중소기업에 속하는 적자기업까지 의회에 불러서 호통을 쳐댔지. 플랫폼이 구산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여겼거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치인들은 숫자가 많은 기성세대들의 표를 받아냈고, 즉 경쟁을 최대한 없애고 특혜를 주는 방식이야. 왜냐하면 한국의 S&P 500은 부동산이고 그건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거든. 빚 24억과 함께. 이게 터지면 은행까지 터진다. 유럽 역시 이런 규제 환경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야. 단지 글로벌 청년들이 아예 지친 황소처럼 저항하는 것도 잊은 것 같아. 일본, 중국처럼. 국가 부채와 부동산의 함정. 특히 금융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들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은행의 부도 위험까지 이어져.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비판하던 좌파 정치인들과 언론인들,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이 부동산을 잘 사서 돈을 번다. 사실 정부가 돈 뿌리면 자기들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건 알고 있거든. 그걸 모를까? 이것은 마르크스 유물론에 기반한 철저히 기획된 방법이야. 높아진 국가 부채와 세금, 터뜨릴 수 없는 부동산 가격법을. 이 모든 비용은 미래 세대의 어깨에 짐이 되고 있어. 페미니즘과 좌파의 결합. 여기에 페미니즘, 정확히 하자. 리버럴 페미니즘은 죽었어. 레디컬 페미니즘 마르크스 기반 페미니즘인 젊은 여성 세력이 좌파와 결합하여 더욱 강력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어. 이 연합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세대 간 갈등을 젠더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데 성공했어. 적어도 한국에서 젊은 남성들은 이들을 말려 죽일 생각이다. 그건 다음에 말할게. 기획된 착취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이야. 철저하게 기획된 기성세대의 착취 구조. 애정 없이 고깃덩이를 던지면 배고픈 개는 학학거려. 그러면서 그 먹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짓고 물지. 고기를 던진 사육사만 조심하면 돼. 고기는 젊은 남성이 만들고, 고기를 던지는 건 구산업과 정부를 장악한 기성세대들이야. 한국에서 이러한 존재들을 배급견이라고 불러. 수혜자라고 하지 않아? 적어도 한국의 남성 청년들은 더 이상 배급견이 될 생각이 없어. 이런 구조를 계속 지켜볼 생각도 없어. 민족과 국가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던 시대는 끝났어. 우리는 6.25를 알고 분단된 걸 봐. 근데 이걸 잘 모르더라. 우리는 은혜와 원한 모두 있지 않아? 분단이 되고 화해 채널이 없어.